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어제는 의정부 가서 축사를 하고 왔는데 5시간 걸렸습니다. 오늘은 여기 3시간 또 지역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축사를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사하기 전에 여기 계신 우리 황인지 후보를 성원하는 여러분께서 상록의구의 지인들한테 전화 한 통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제가 축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 오래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야당 때 제가 15대 국회의원 돼서 1년 만에 대통령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때 초선일 때 정세분석실장으로, 비서실 차장으로, 홍보위원으로, 자문위원으로 당직이 12개가 있었습니다. 당선되시고 나서 취임사 제가 썼습니다. 제가 사무실 개소식, 정당정치 행사장에 많이 가봐서 이 후보는 전망이 있구나, 당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후보들은 틀림없이 당선됐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황인지 후보 만나고, 또 제가 여기 오는 곳은 다 당선 가능성이 있는 분들만 가고 있습니다. 황인지 후보 틀림없이 깜짝 놀랄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이번 4월 13일 날 승리가 예견된다 하는 제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만 한번 봐주세요. 여기 와서 김정기 후보, 이승호 장군님, 또 우리 성함이 서영석 우리 도의회 부의장님 하셨나요? 부의장님, 또 우리 김영규 우리 시의원 후보님 만났습니다마는 부천에서 혁명이 일어나겠구나, 부천에서 국민의 당의 바람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노원구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이준석 후보에게 0.5%밖에 이기지를 못합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한테 어제 전화했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까면은 15% 앞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노원구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 버금버금하다는 것은 국민의당 지지가 10 내지 15%가 묻혀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겠는가? 여론조사 슈이트를 보면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에서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어디서 지는가? 20대, 30대에서 지는. 20대, 30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그냥 올 뿐이지, 그리고 투표장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지금 나오는, 특히 ARS 조사에서 나오는 것과 10% 정도의 묻혀있는 표가 있고, 지금 여론조사가 10%를 뒤진다고 해서 다리가 풀리고 맥이 빠지는 선거운동원이 있다면 제 말을 틀림없이 믿어야 합니다. 제가 한명숙 후보, 유시민 후보,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나왔던 지난 2008년도인가요? 지방자치 선거에서 제가 15%가 묻혀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가보니까 정확하게 15%가 묻혀 있었습니다. 10%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전부 5%를 이겼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 본 것은 한명숙 후보가 진다고 생각했는데 새벽 5시까지 경합을 벌였습니다. 묻혀 있습니다. 왜 묻혀 있는가? 1번만을 찍어왔던 사람들이 3번을 찍으려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번과 3번 사이에 2번을 찍어야 되나 3번을 찍어야 되나,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3번인데 나는 늘 2번만 찍어왔던 사람들은 2번을 찍어야 되나 3번을 찍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지금 전화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정에 가지 않았던 부천에 55%가 되는 무당신들은 지금 언론에 국민의당에 지금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0%가 묻혀있다는 제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고민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800년 5월달에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기원전 215년 전에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고 난 이후에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무도 알프스를 기병을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알프스를 넘는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나폴레옹은 알프스를 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역사를 바꾸는 일이, 지도자의 결단이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영국과 오스트리아 군대들이 그것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1번을 싫어하는 사람은 2번으로, 2번을 싫어하는 사람은 1번을 찍는, 누가 좋아서 찍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싫어서 찍는 선거를 해왔습니다. 1번을 평생 내리찍는 선거를, 2번을 내리찍는 선거를 해오는 그런 정치 풍토 속에서 정치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야권이 130석 의석을 갖고 있었던 지난 4년 동안 나라의 정치가 무엇이 바뀐 것이 있었으며,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진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야권 단일화해서 130석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깨지 않고는 한국의 정치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있으면 여기 원혜영 의원처럼 그저 공천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는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버리고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3년 전에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때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것은 개혁사회를 분열시키고 민주당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참혹하고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민주당을 고소했습니다. 2번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올 때 솥단지 깨고 바다에다 배를 가라앉히고 이제 돌아갈 길이 없이 강을 건너서 왔습니다. 그런 제가 다시 후보를 단일화하고 2번으로 돌아가서 우리 국회의원 한 번을 더 해먹으려면 뭐할로 이 강을 건너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을 건너는 일은 알프스를 넘는 일처럼 나라의 정치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개혁하고 선거혁명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돌아갈 길이 없다. 우리는 배수의 진을 치고 이곳에 왔고 그 최전선에 황인직 후보와 그리고 김정기 후보와 이승우 장군과 그리고 우리 서영석 이 지도자들이 바로 알프스를 넘는 장군이다. 그런 나폴레옹이다 하는 제 말씀에 공감하면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거 혁명입니다. 4월 13일 저녁 우리가 수도권에서 일정하게 약진하고 그리고 호남에서 제1당을 거머쥐는 그래서 제3당이 40석짜리 상당이 만들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1번에 지긋지긋해하고 2번에 넌더리를 내고 있던 이 나라 정치의 환멸을 느꼈던 국민들이 3번으로 몰려들고 정당 정치에 표를 주고 그렇게 해서 나라의 정치가 바뀌겠구나, 판을 바꾸는구나, 정치가 변화가 있구나, 그 혁명의 앞자리에 안철수가 있구나,
김영환이 있구나, 우리가 있구나. 그렇게 됐을 때 18개월 후에 이 나라 정치는 바뀌고 정권은 야권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알풋을 넘는 선거혁명이고, 이것이 바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변화의 촉발점이 되고 그런 희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공감을 얻고 싶습니다. 4월 13일 날 1번이 제1당이 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이 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국민들은 그날 저녁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존립하고 수도권에서 얼마나 약진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 정치판을 흔들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3번의 부동표를 던질 것이고 정당 투표에서 적어도 20% 이상의 비례대표 10석 이상의 정당을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3당이 필요하냐? 아니냐? 10명 중에 7명이 3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1번에게 정당 투표를 하고 박근혜와 김무성과 유승민과 이한구가 벌이는 저 추악한 친박 비박의 그런 갈등, 나라도 팽개치고 민생도 팽개치고 안보도 팽개치고 오직 박근혜만 있는 저 정당에다가 표를 찍을 1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번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의 당입니다. 문재인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한 당입니다. 그것은 김종인의 당이 아닙니다. 문재인의 정당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친노 정당입니다. 운동권 정당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인이 몇 사람을 제거한 것처럼 보이지만 화장하고 분식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친노 운동권 정당에 또 표를 주는 국민은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국민의당이 그 표를 다 가져오지 못한 것이 해석할 뿐이지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약진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깜짝 놀랄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선거가, 이번 선거가 야권표를 나눠 갖는 선거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이 부천의 40% 내지 45%의 야권표를 2번과 3번이 나눠 갖는 그런 선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야권 분열에 책임이 있고 결과적으로 2번, 3번이 싸우다가 1번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후보들은 오늘부터 1번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 그 중에서 최소한 10%를 가져와야,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3번은 1번으로부터 표를 가져와야, 1번으로부터 표를 10% 이상 가져와야 1번의 당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부지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1번 표를 가져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천과 안산에서는 충청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1번으로 가기 쉬운 충청표를 3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저 1번만 찍어왔던 사람들이, 넌더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찍을 데가 없었던 사람들을 3번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1번 지지자를 2번으로 가져가기는 어렵지만 1번 지지자를 3번으로 가져오는 것은 안산은 물론이고 지금 무더기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1번 표를 3번으로 가져오는 노력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야권 분열을 막고 2번, 3번 각축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천의 무당층 55%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율이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55% 가운데 5%에서 10%의 사람들을 우리 3번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걸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2번, 3번 각축을 진행해야 합니다. 호남표를 포함한 야권의 고정 지지층들은 지금 2번과 3번 사이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스윙하고 있습니다. 남도에서 바람이 3번 바람이 올라올 것입니다. 어쩌면 광주, 전남, 전북은 싹쓸이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28석 가운데 최소 20석, 비례대표까지 30석을 호남은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수도권에서 우리가 5석이냐, 10석이냐, 20석이냐 이것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1번에서 가져오고 3번의 무당층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2번에서 스윙하고 있는 표를 가져오는 것, 이 세 개의 안반수로부터 우리의 지지를 끌어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부천에 있는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는 상록을구에 좀 집중해 주시고 저도 여기에 좀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기다렸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김용환 공동선대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